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사를 10명 넘게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롯해 다른 언론사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출간이 되지 않은 책 3권의 판권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신 전 위원장은 배우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판권 거래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며 북한이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출석 문제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진술은 허위라며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 내용이 담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인데요.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낸 지 사흘 만입니다. 김만배 씨는 구속 시한이 만료돼 석방되면서 녹음이 되는지도 몰랐다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불거지는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여 명 규모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해 선거제도를 농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도 반복했습니다.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던 MBC가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역시 수사 무마 의혹의 보도에 중요한 진술 누락과 사실 왜곡이 있었다며 사과했고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72분 분량의 김 씨의 음성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리창 총리는 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과 중국 2인자 리창 총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두 51분 동안 이어진 이번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더 활발한 한중 교류를 희망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서로 원숙한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또 우리가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열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북한과의 무기거래 논의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과 양자 정상회담 일정까지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 자카르타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모두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가능성에 미국의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모두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큰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only ill-advised, I'm concerned about it, we are concerned about it. But, here's the bottom line. Russia has been levied a strategic failure.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에 나선 것은 매우 절박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80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변수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Do you feel prepared for that possibility? And serving as vice president prepared you for that job? Yes, answering your hypothetical. But Joe Biden's going to be fine.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에선 러시아 정부와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해커들이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와 제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경고한 미국 등 서방 세력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도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공동에 섞어 싸우며 전우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보던 중국은 달갑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부총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엔 서열 3위 리잔수가 참석했고 2018년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았는데 참석자의 격을 낮추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你的第一个问题我不了解你说的情况。第二个问题明显是与俄朝关系相关的问题，我不做评论。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김 씨 판권 거래 주장은 처음 듣는다고 거듭 부인하면서도 금전적 거래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와 관련해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신 전 위원장은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책값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판권을 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전적 거래에 대해선 옛날과 같은 언론인이라는 인식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걸 판권을 샀다고 말했는지 오늘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공모해 당시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하고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수위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반역죄란 거친 언사와 함께 무더기 고발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란 주장이 공작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6명을 고발하는 한편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간 큰 범죄자일지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이러한 대형 대선 공작은 정치적 뒷배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의혹 보도가 나왔지만 파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는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막판의 최고 쟁점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였기 때문에 대선 공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대선 공작이라는 공격 자체가 민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SNS에서 대선 직전 45일간의 글이 사라진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10개월 전에 사라진 글 중에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해당 기사 링크를 올렸던 것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고 이 대표 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진술은 허위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경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쓰레기라고 비판했었죠. 태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자 원색적인 비난이 돌아옵니다. 나와주십시오.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태 의원은 민주당의 막말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고. 야당 의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가 이 대표가 들어오도록 하면서 면담이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눈을 감고 듣고 있는 이 대표에게 쓰레기라고 한 박영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자 고성이 터져나오면서 3분 만에 쫓겨납니다.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엄청 억울했던 거 볼게요. 박영순 의원은 태 의원의 항의에 먼저 야당을 향한 비난과 모욕에 대해 사과한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현직 검사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같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위에 비판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필 DK 눈물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상권 분립이다 또는 민주주의다 또는 수사의 독립성이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그 의미는 모두 다 사라진 거죠. 행사 진행을 맡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객석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있는 걸 보자 이 연구위원을 무대로 올라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조 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 수사 방법, 이 무도함.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공소 유지를 책임졌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정치적인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선상에 오른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시된 수사 기록을 이첩받아 수사 중입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8도, 대전 17.8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이념 논쟁, 오염수 공방, 그리고 교권 회복 대책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허위 인터뷰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첫 회의를 엽니다. 진상조사단장으로는 삼선의 유이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그냥 호기심에 해봤다고 하는데요. 강한 전압을 쓰는 만큼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피해 여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점심때가 지나 오가는 시민이 뜸한 시간. 흰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 들어섭니다. 이어 배낭을 맨 40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 정류장 앞을 맴돕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갖다 댑니다. 순간 놀라서 일어나는 여성.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건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여성이 몸을 피하면서 다행히 쓰러지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류장 주변에서 가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충격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답니다. 일상적으로 아는 전자충격기 맞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전기 충격기를 개인이 소지하려면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지난 8월 말쯤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총포도검 화학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4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돌려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무려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해주고 4천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 20대 초반인 총책은 억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초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소방의 도움을 받아 현관 잠금 장치를 뜯어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불 꺼진 집안에 한 남성이 숨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해준 20대 총책입니다. 총책을 비롯한 일당은 64개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돈을 여러 대포 통장으로 돌려가며 세탁해주고 세탁 자금의 1%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세탁한 자금 규모는 무려 40조 원, 수수료만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 425개를 범행에 사용했는데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수십 개의 계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 중에 82%가 그 휴대폰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계좌였습니다. 계좌를 1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당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막대한 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억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초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는데 300억 원 정도는 가상화폐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세탁 일당 24명에게 도박 개장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하고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판 7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마약을 제공한 일행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를 비롯해
마약을 공급한 참석자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던 5명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모임 참석자는 1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현지 시간 오는 23일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출연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국제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매년 여는 대규모 자선 공연인데요. 방탄소년단은 2년 전 숭례문을 배경으로 퍼미션 투 댄스와 버터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록밴드 레드핫칠리페퍼스, 팝스타 로린 힐과 더불어 헤드라이너에 이름을 올린 정국. K-팝 솔로 가수가 출연하는 건 정국이 처음이라고요. 한편 멤버 B는 방탄소년단 솔로 마지막 주자로 오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의 몽환적인 티저 영상도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배우 이규환과 그룹 부부걸 유정이 열애 중임을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최근 교제를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980년생 이규환과 1991년생 유정의 나이 차는 11살. 지난 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2달여 만에 다시 열애설이 제기되자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핑크빛 행보에 누리꾼들의 축하가 쏟아질 것 같네요. 그리스에선 여객선에 뒤늦게 탑승하려던 승객을 승무원이 떠밀어 익사하게 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 서남쪽 항구 피에레프스에서 여객선 승객인 한 남성이 뒤늦게 도착해 경사로를 통해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승무원이 그를 밀어내고 그만 이 남성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조하지 않고 배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해양경비대가 출동했지만 그는 이미 숨지고 난 뒤였는데요. 결국 선장과 승무원 3명은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승객은 여객선 티켓을 소지하고 있었고 탑승 후 배에 내렸다가 다시 승선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해양부 장관은 이 범죄가 살인이라는 것엔 여지가 없다며 규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철길을 안전하게 깔고 관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용 전선을 훔치고 공사 관계자에게 돈과 유흥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산하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의결서입니다. 지난해 토목직 3급 차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해 740만 원 상당의 철도용 구리선을 훔쳤습니다. 전기 설비 총괄부장은 공사를 맡긴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65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을 선물 받는가 하면 통신설비 공사관리관이 현장 관리자에게 현금 100만 원과 유흥비를 접대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징계는 총 33건으로 금품 수수와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태만이 7건, 성희롱과 불법 촬영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남녀의 성기를 표현한 건배사를 반복해 정직 사유에 포함됐고 또 다른 처장은 하급자의 신체를 만져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처장은 중징계를 받고도 올해 5월 퇴직해 철도공단의 출자 회사에 감사로 버젓이 재취업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출자 회사에 재취업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LH와 코레일에 이어 철도공단까지 산하기관들의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터지면서 감사권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한낮에도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가을이 본격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가 다가왔는데도 더위는 여전한데요.
기상청이 올여름 기후를 분석해봤더니 평년보다 더 더웠고 특히 강수량이 기록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햇볕 아래는 여전히 여름입니다. 수그러들 것 같던 폭염이 하루하루 이어지더니 9월 중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초중 정도 더운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이제 말복 지나면 안 덥잖아요, 별로.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덥더라고.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았던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 평년보다 1도가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처럼 6, 7, 8월 석 달 모두 평균 기온을 웃돈 건 지금까지 3번밖에 없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많았습니다. 평균 폭염일수는 13.9일로 평년보다 3일 더 길었습니다. 열대 역시 평년보다 많았고 최저 기온도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장맛비도 유례없이 강력했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5mm로 평년보다 290mm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장기간 머문 남부 지역엔 71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군산엔 하루에 장마철 전체 강수량과 맞먹는 3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카눈이 강타한 속초엔 하루 동안 36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1일 강수량으론 최고 기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예전과 달랐고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열대저기압 등 한반도 상공의 기압 배치가 복잡했던 탓입니다. 날씨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아침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지만 30도 안팎의 한낮 늦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기상청은 본격적인 가을은 이번 달 하순부터 시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습니다. 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 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치는 등 9년 만에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한울 2호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원전 운영 허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완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6개월간 동결했던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조치로 원유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와 용산구 등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극장에서 3D 영화 볼 때 필수품인 안경. 잘 안 맞고 자꾸 흘러내리게 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이제 안경 없이도 생생한 3D 화면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흑백의 스크린에 마치 비단을 깐 듯 생생한 색이 더해집니다. 신선이 살듯한 봉우리에 나타난 봉황. 동굴 속을 어슬렁대다 화면을 뚫고 포효하는 호랑이는 그야말로 압권인데요.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이렇게 안경 없이도 3D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LED 곡면 스크린을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8K 초고화질 3D 영상을 110인치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도 전시됐는데요. 앞다퉈 펼쳐진 기술의 향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하 1km도 넘는 아찔한 깊이의 동굴에 한 탐험가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내장 출혈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긴밀한 국제구조 대작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튀르키의 메르신 타우루스 산맥. 바위산 주위로 속속 모여든 이들은 각국의 국제구조대원들입니다. 깊이 1276m의 모르카 동굴. 그 안에 고립된 미국인 탐험가 디키를 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숙련된 탐험가 디키는 동굴 안 약 1000m 지점에서 급성 질환으로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헝가리 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긴급 수혈로 그를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긴 동굴, 들것을 이용한 구조 작업은 최대 2~3주가 걸릴 전망이라는데요. 모두가 무사히 햇빛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교도소 벽을 타고 탈옥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탈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는데요.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해 주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좁은 벽 사이로 몸을 뻗어 손과 발을 이용해 죄수 한 명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On the morning of Thursday, August 31st, inmate Danilo Cavalcante escaped from the Chester County Pris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escape is ongoing and is being conducted jointly by the Chester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the Pennsylvania State Police. 지역 당국은 브라질 출신의 30대 탈옥범 신상을 공개하고 경찰 수백 명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목격담이 전해지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 교도소 인근 주택가와 식물원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인근 2개 학교는 수업을 취소하고 건물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Lock your doors, lock your cars. He is still considered an extremely dangerous individual. 일주일째 탈옥범의 행방이 묘연하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I just put a couple of new bolts on 2 doors. I keep the car locked so that yes, unfortunately, I have changed my way of thinking about my exposure to whatever. 미 연방보안청은 탈옥범이 2017년 브라질에서 살인을 저질러 수배 대상에 오르자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남부를 휩쓰는 가운데 중국에선 지난달에만 폭우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무려 890만 명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도로 위로 구조보트가 어둠을 헤치고 이동합니다. 이내 침수된 버스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을 한 명씩 빼내 보트에 싣고 대피시킵니다. 지난 5일 중국 남동부 해안에 상륙한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지금까지도 푸젠성과 광둥성 일대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푸젠성에서만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9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那么从今天凌晨这个路段大概是有500米处于一个积水比较深的情况，到现在大概还有100多米。 중국에선 지난달 홍수와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한 달에만 16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이 890만 명 발생했으며 55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가옥 4만 채가 파손됐고 농경지 230억 7천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보는 등 경제 손실만 6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에서 정부가 자국 비료 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요소 재고가 줄고 수출이 늘어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가 이번 달 초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요소 품귀 현상을 겪은 한국의 품귀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즉각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 청와대 곳곳을 거닐고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소정원에 내려앉은 달과 반딧불이 백미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비밀 산책로인 북악산 등산로에선 K클라이밍 체험을, 청와대 헬기장에선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 영화라고 극찬한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 이선균과 정유미, 남편의 몽유병으로 일상이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잠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제자인 유재선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잠은 개봉 첫날 오펜하이머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현대무용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 멘토는 회색 교실에서 회색 교복을 입은 16명의 무용수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긴장감을 실감나게 풀어냈는데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의 무용계 흥행 보증수표 정구호 연출가와 세계적인 무용단 출신 김성훈 안무가가 뭉쳐서 회색 몸짓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어제 오전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달 착륙선을 탑재한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로켓엔 달 탐사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 위성 구리즘이 탑재됐는데 슬림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기가 지난달 23일 달 남극에 착륙하면서 달 착륙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의 달 탐사 성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가 모두 걷히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8도, 대전 18.7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에는 밤 한때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